네, 3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태계와 환경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아마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도 여러분들한테 공직사회의 어떤 잠깐 어떤 경험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 것 같아서 특별히 이 1시간 정도를 공무원의 직업세계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의 어떤 역할, 하는 일, 그 다음 공무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공무원이 TV에 거의 노출이 안 됐죠. 물론 대통령이나 장관, 국무총리도 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직자라고 그러죠.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공무원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는 거의 않죠. 거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우리는 정치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장관이나 대통령 이분들은 정무직이라고 해요. 정무직. 선출직이라고도 하죠. 선출직.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고 그 뽑힌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을 우리는 정무직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임기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채용하면 되고 자르면 잘라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공무원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직업 공무원들은 일종의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입사가 되는 거죠. 뭐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갖춰서 어떤 특별 채용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 이제 이렇게 우리 노출 공무원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식약처 지금 현재 식약처 장관이고 과거에는 중앙재난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차관 그래서 이렇게 늘 공무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TV에 자주 노출이 되고 있죠. 이제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20년 2월 22일 날 이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코로나 19가 우리나라에 아마 2020년 1월 말쯤에 우리나라 최초로 뭐 그 여행원 중국인한테 발생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다니던 그 공무원을 퇴직을 하고 이제 명예퇴직이라는 게 있어요. 퇴직과 명예퇴직은 정년퇴직은 나이를 다 먹어서 퇴직하는 거고 명예퇴직은 적어도 1년 이상 남기고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거고 저는 1년 이상 더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했는데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제가 지인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요즘 소위 말하는 갯돈을 부어서 돈을 모았죠. 여행 경비를 모아서 이날 저희가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가기 전에도 굉장히 이제 망설이죠. 왜냐하면 막 여기저기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안전했고 우리나라도 안전했는데 우리가 떠나는 날 뭐 대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특히 또 뭐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온 팀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감염이 된 게 아니라 국내 버스에서 그 전세 버스에서 감염이 됐는데 버스 기사의 그 아들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걸로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 아무튼 입국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탔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 경비가 그때만 해도 뭐 거의 4,500만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다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이 허가가 됐고 이스라엘에서 입국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떴어요. 이렇게 대한항공이 떴죠. 이렇게 떴는데 우리나라 이런 문제가 최초로 발생한 초창기 우리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방역을 잘하는 국가로 이렇게 받고 있지만 요즘 오미크론이 세계 1위로 또 다시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여기 출국이 허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입국해서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8시간 정도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다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우리 비행기는 입국을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장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200여 명이 넘는 여행객이 들어있는데 그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만 입국이 허용이 되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이고 약간의 호주 사람들, 외국인들이 있어서 이분들 전부 다 다시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찍은 비행기 안의 사진이요. 굉장히 차분하니 승객들이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 뭐 화낸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있어서 그때 마스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데 뭐 다 저희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차분한 항공기 내부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인천공항인데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TV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뭐 피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파란색과 주황색 가방이 저희 가족 제 것 가방에 찍혔더라고요. 가방이 찍히고 또 저의 뭐 저는 비록 모자를 쓰고 뭐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노출이 안 됐지만 저도 이게 찍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또 지켜주는 것들은 결국은 외교 공무원들이죠. 외교관들. 오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 이스라엘 공항에 이렇게 내렸어요. 일단 내려야죠. 왜냐하면 그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내린 다음에 이제 저희들 비행기에 그대로 앉아 있고 연료를 새로 공급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거의 갈 때는 12시간 올 때는 한 10시간 걸리니까 이제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 받고 쓰레기 교체해주고 물 다시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장이나 승무원들은 그 8시간인가 10시간? 10시간이겠죠? 그 몇 시간 이상은 그 운행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승무원 다 교체하고 근데 저희는 그대로 이렇게 해항에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벌어지냐 우리 말고 이 비행기로 귀국하려는 한국 사람들이 그 공항에 그대로 묶이게 된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행 가다가 그 도시에 예를 들어서 이 도시 이렇게 여러 도시 이렇게 본다면은 이 중간에 호텔에다 압류가 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335 모여 있으니까 꼭 그 연예인들 귀국한 것처럼 취재진도 굉장히 많이 왔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공무원의 책임감을 체험하게 된 것은 그 대한민국 대사가 직접 비행기에 올라와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이게 이스라엘 국가에서 저희들이 입국을 허가하지 않으면 대사가 있어도 이게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여행 경비는 어떻게 됐냐 하는 건데 저희들은 뭐 특별히 어떤 항의를 한다든지 뭐
뭐 되돌라자라고 무슨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때는 아마 초창기에서 그런가는 몰라도 사실은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여행을 간 잘못 외에는. 그래서 어디서 돈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한항공은 거의 20시간 왕복을 타고 갔다가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항공료 한 푼도 안 냈어요. 또 여행 경비는 국내 이동 경비 빼고 다 되돌려 받았어요. 아무튼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또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어떤 처리하고 관리해주는 역할들이 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고, 그래서 이런 출입국 관리라든지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 지금 뭐 매일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병원들이 상당히 역할들을 하지만 우리가 진료소라든지 또는 이런 구청의 보건소 이런 굉장히 지금 감염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제가 근무했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검사에 확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평상시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었죠. 그때 외교부 장관의 모습이고. 근데 이제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민들을 우리가 비행기로 수송해 와서 진천인가 공무원 교육원에 이분들을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관리를 했던 것도 있고요. 뭐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교민들을 구출하는 작업들도 다 외교 공무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역할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쓰레기가 치워지고 또 수돗물이 공급되고 또 공기의 질을 지금 네이버로 미세먼지가 어떻습니다 알려주고, 지금 뭐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도 하고 있던데 뭐 굉장히 각색된 게 많지만은 태풍이 오고 뭐가 오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방역, 이런 역할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초창기의 어떤 일지들인데, 그때 이제 모범국으로 거듭난 이런 K-방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연말이죠. 연초에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했는데 이제 이 감독과 그 다음에 정은경 청장, 질병관리청의 청장이 백인으로 이렇게 선정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 이런 데 선정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질병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뭐냐? 공공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퍼블릭 서번트죠. 말 그대로 하면 국민에 대한 공복이죠.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나가는데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공기처럼. 그런데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은 온통 쓰레기 투성일 것이며 또 도로는 신호가 뭐 맘대로 들고 비가 오면 뭐 홍수가 나도 누가 구해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19 대원들이 구조작업이라든지 재해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또
뭐 이 법을 만들고 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과 다양한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그런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 급행료가 있어야 심지어 주민등록 그 등본 띄는데도 급행료가 담뱃값이 있어야 서류가 떼어지고 지금도 그런 나라가 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민등록 등본 띄러 동사무소 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 동사무소라고도 하지 않죠.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요. 주민이 관리하는 센터. 그래서 그 공무원들은 한쪽에 조금 있고 나머지 건물들은 다 주민들의 그 어떤 취미 공간, 뭐 도서관, 뭐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죠. 이제 그런 역할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일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법은 누가 만들죠? 법은 입법기관이 만들어요. 입법기관이. 입법기관이 누굽니까? 국회죠. 국회. 지방은 의회. 또 만들죠. 지방에서 만드는 것은 조례라고 그러고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법률이라고 그러죠. 법.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것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일을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일을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주차하지 말아야겠는데 주차를 했다. 주차를 하지 마라고 정한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또는 시의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차했을 때 적발하는 사람 누가예요? 요즘은 카메라가 하죠. 근데 그 카메라를 보고 소위 말하는 딱지를 띄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하죠. 또는 경찰이 하죠. 경찰도 공무원이니까요. 그래서 과태를 내든지 벌금을 내라고 하는지 이런 일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집행하는 일들을 주로 공무원이 하죠.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을 하고 싶다. 물론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어야 되지만 속도 제한을 30km로 하는데 이게 법을 만들었지만 아주 세밀하게 무엇을 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또 뭐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무슨 공약을 했으면 그 공약으로는 끝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다듬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에게 뭐 1인당 100만 원씩을 나눠주겠다. 그러면 나눠줄 수 없어요.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근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재원은 여기서 가져오고 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죠. 이게 정책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법의 채촉을 받는가? 법의 채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법 때문에 못 주게 되면 법을 만들어야죠. 이제. 또는 법을 개정해야죠. 그래가지고 국회에 내요. 이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검토해서 법이 통과되면 다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역할들을 이제 주로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죠. 중앙정부로 뭐 행정안전부, 건설교통부, 뭐 노동부 이런 분들, 환경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의 매력은 뭐냐? 내가 정책한 개발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공무원의 어떤 그 매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런 것이죠. 이제 뭐 공무원들이 흔히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옛날에 이제 제가 근무할 때 공무원들끼리 차를 타고 지나고 보면 저 다리 내가 만들었는데 저 도로 내가 개통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자기가 만들었겠어요. 그 정책을 도로를 만들도록 도시계획을 하고 또 거기 하도록 실지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뭐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어떤 아파트 지나가면서 수돗물 전광판이 있는 아파트가 강주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 내가 정책 개발을 했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무엇이 있으면 저거 그랬는데 하는 경우. 그게 이제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지금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한참인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 경보 수준이 갔을 때 나중에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프로야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권한도 공무원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매력이 있는 반면에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죠. 같은 교통 위반을 해도 공무원이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주목, 손가락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자유분방한 성격 안 됩니다. 조금 차분하고 서번트가 뭡니까? 이제 그 봉사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유분방한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주지 않아요. 정해졌어요, 봉급이. 약간의 성과급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5급 이상,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 있는데 5급 이상은 그 성과급제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연봉제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지면 조금의 봉급 차이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일을 해서 돈을 왕창 번다 이런 건 없어요. 급여가 다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사업을 해야죠. 공무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성격은 좀 안 맞다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능력, 나중에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텐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공무원은. 왜냐하면 무슨 어떤 일을 결정을 해놓고 이것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를 다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을 했을 때 거기에 속도를 30km로 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 1분도 주차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위반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안 당할 것인지, 또 여기 지나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너무 천천히 지나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대기 오염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건지,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또 노란색으로 모든 부분을 도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과연 전국적으로 하면 재원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 또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제 종합 관찰이고,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한 50페이지에 가까운 어떤 실적이 나오면 이것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편집 능력이죠. 이렇게 해야 이분한테 이걸 보고를 해서 법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계획한 정책들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리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공무원하고 어떤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기후변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크게 대속인 K 뉴딜이라는 걸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든지 K가 붙으면은 잘하고 있는 어떤 느낌이 들죠. K-팝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이 K 뉴딜 안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있는 게는 환경, 기후변화 쪽이고,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정보, 디지털 쪽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력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로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어우릴 수 있는 디지털 뉴딜과 뉴딜이라는 게
경제가 어려웠을 때 이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그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주니까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해소되고 어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선도 국가로 나가겠다 하는 건데, 이미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을 했지만은요, 공무원은 전부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렬이라고, 공무원의 종류라고 하는데, 우선 크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국가직은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환경부, 보건복지부, 아까 질병관리청, 이런 사람들이 다 중앙부처 사람들이에요. 중앙부처는 주로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일부 지방으로 일을 준, 지방은 광주시청, 광주광역시청, 또 광주 남구청, 광주 동구청, 광주 북구청,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앙직은 주로 세종시에서 거의 다 근무를 하죠. 그 다음에 일부 중앙직들은 광주에 가면 첨단지구에 뭐가 있어요? 중앙 그 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세청이라든지 노동청이라든지 그런 게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은 환경청은 또 따로 광주시청 뒤에 나와 있고 이게 좀 차이가 있지만은 아무튼 이런 데서만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앙 국가직이라고 그러고, 광주시청이라든지 광주 남구청, 북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방직이라고 해요. 그 지방직이 중앙직으로 올라가지는 않죠. 그 외에 아까 특별경력직은 정무직, 아까 장관들이라든지 차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주시 같은 경우 부시장들은 정무직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특별히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직렬로서는 이제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소속이 직렬로서는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일반직에는 행정직,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공무원은 거의 일반직이에요. 일반직의 행정직을 말해요. 행정직을. 그 외에 기술직인데, 기술직은 굉장히 다양해요. 토목, 그 도로를 건설하는 토목직, 다리를 건설하는 토목직, 건축직, 집을 지을 때 그 건축 허가를 내주고 이런 분들, 공업직, 도시가스, 또 무슨 그 공장을 짓는다, 이런 것에 관련된 사람들, 화공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그렇죠. 보건직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직, 저는 여기 있는 연구직으로서 근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도직, 농촌 지도소,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그 외에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이런 사람들 특정,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외무공무원, 검사, 법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한 아니고, 기능직은 특별히 어떤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운전직이라든지, 또는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 이런 특별한 어떤 기능이 필요한 분야에 이런 직들이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2년 됐는데, 2년 전에 공무원이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옛날 직렬로만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지금도 전산직이라는 게 있어요. 전산직이란 말이 좀 재밌지만은, 아무튼 주로 이제 그 정보, 홈페이지, 이런 걸 관리하는 분들이 전산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직렬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시험은 보면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이런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데이터 직렬이라는 게 시대에 맞춰서 생겼고, 또 하도 그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방제 안전 연구 직렬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런 게 새로 생겼다는 게 좀 그러니까 새롭죠. 반면에 활용도가 낮은 그런 그 직렬들은 통폐합한다 이 말이죠.
그 앞에 말했던 기능직들은 점차적으로 지금 없애고 있는 단계.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들이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공무원의 직급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9급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통령까지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 준차관 여기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이어도 우리가 흔히 아까 말한 정무직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이지 우리가 공무원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1급부터 9급까지를 공무원이라고 부른다. 그죠? 가끔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1급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어떤 사표를 받는다 어쩐다. 1급 공무원은 실제로 몇 명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관이라고 그래요. 1급, 2급, 3급인데 이것을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그 9급은 서기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7급이 되면 서기라고 그러고 아니 9급, 8급 그 다음에 7급이 되면 주사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6급이 되면 주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급이 되면 행정고시로 본다든지 또는 6급에서 승진이 되면 뭐가 되죠? 사무관이라고 해요. 사무관. 중앙부처는 사무관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사무관이 과장이고 시청으로 오면 사무관이 이제 계장급에 속하죠. 담당이라고도 하고요. 뭐 팀장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서기관. 서기관이 구청에서는 국장급, 그 다음에 시청은 과장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는 서기관까지가 뭐 과장도 있지만 실무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가 부이사관, 이 서기관이 4급이고 부이사관이 3급, 그 다음에 이사관, 이거는 관리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계급을 표현할 때 급여는 공무원 급여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들도 먹고 살 만큼 줍니다. 여기 이제 이것이 기본급인데 기본급 외에 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 그 다음에 보너스라고 그러죠. 수당. 뭐 예를 들면 뭐 시간의 수당,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복지 수당이라고 1년에 뭐 한 번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건강 검진 할 수 있도록 또 뭐 해주고 있고 1급이 약 400 뭐 1호봉 여기는 호봉이죠. 그래서 23호봉이 마지막 호봉 이건 마지막 호봉이 700만 원쯤 되고요. 뭐 9급으로 이렇게 마지막 호봉 된 사람은 거의 없지만 330만 원 초봉이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되게 뭐 대학교 졸업하고 막 들어가면 대학교 한 4년 인정을 해주니까 한 4호봉쯤 돼요. 3호봉에 4호봉만 170에 180인데 여기에 뭐 수당 받고 못 받고 하면 한 거의 뭐 한 250?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하면 또 올라가죠. 이렇게 200만 원 또 승진은 올라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무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자유분방하면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외에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게 있어요. 성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뭐 엎드려만 있는 거. 또 복종의 의무도 있고 직장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어디를 가야 돼요. 또 친절하고 공정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청렴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품위 유지. 이 품위 유지가 애매한데
뭐 굉장히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색다른 염색을 하고 머리를 한다는 이런 거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얌전해야 되고 옷도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넥타이를 차고 안 차고 뭐 이런 것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영리 목적이 어떤 뭐 내가 내 명의로 또 뭐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맡아야만이 뭐 대학교 강의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운동 이런 것도 집단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활동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제한 요인들이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아실 수. 공무원 되려면 나에게 정말 맞는 직업인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과거보다는 많이 좀 인기가 떨어졌다고 그러죠. 요즘은 그래도 나한테 맞는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칼같이 퇴근하고 칼같이 출근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어떤 시청 같은 부서는 아침에 뭐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뭐 늦게 퇴근하는 그런 부서도 꽤 많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 다르죠. 또 같은 행정직이어도 이렇게 기획부서에 근무하는데 재정, 세무, 회계, 복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근무를 해요. 보건, 환경,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 이렇게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걸어온 길은 제가 강의 소개 시간에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자연환경 분야에 전공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대부분 제가 이제 나중에 수돗물 강의 시간도 하겠지만 수돗물을 만드는 거 이렇게 녹조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발생하는 수질 관리, 수돗물을 만드는데 그 수질 연구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돗물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전기는 공사가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지 않아요. 수돗물은 수자원 공사가 만들기도 하지만은 광주나 서울이나 부산같이 큰 도시는 전부 공무원들이 수돗물을 만들고 또 그 수도관을 깔고 하는 일 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연구, 미세먼지를 검사하고 또 뭐 라돈, 성면 이런 거 검사하는 역할들도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보건환경부에서 했었고요. 저기 이제 마지막 코로나와 같은 검사를 하는 그런 감염병이라든지 식품 속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농약이 들어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그 도매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데 수거를 해다가 밤새도록 농약 검사를 해서 불합격 맞은 것들은 폐기하도록 시민들한테 공급이 안 되도록 그런 어떤 지킴이 역할도 보건환경부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근무한 보건환경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과, 국립환경과학원, 그 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 생태원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생물자원관까지는 공무원인데, 그다음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이런 데에 보건환경 분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지방은 공무원 중에서 보건환경부이나 수질연구소의 연구직들이 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이제 그 광주시나 중앙구처럼 금년도에 채용할 채용 인원과 시험 일정이 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이런데 그런 일정들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그냥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강의한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교양 시간에 조금 이런 일들을 보시고 내 적성에 맞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일, 내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조그만 가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중소기업을 들어가든지 대기업을 들어가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공사가 되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본인이 적성에 맞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특기를 기르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자리가 우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는가 제가 앞에 1, 2차 시 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조금 했는데 뭐 이미 짧은 것 같고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공무원에 대한 꿈이 있으면은 그 봉사하는 마음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행복한 공무원, 그러면 행복한 국민,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